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왜인지 모르게 몸이 무겁습니다.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쁜 사람도 아닌데, 오랜 인연인데, 그러면서도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면 왠지 모르게 피하고 싶어집니다. 이 감각,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보내고 있는 신호입니다. 이 관계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됐다는 신호.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랫동안 마음 한켠에 걸려있던 무언가가 풀리실 겁니다. 65살 넘어 꼭 정리해야 할 관계 3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요,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중요했습니다. 인맥, 네트워크, 아는 사람.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시절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60대를 넘어서면 그 공식이 조용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나는 충전이 되는가 아니면 소모가 되는가. 이것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시간은 젊을 때보다 적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감정을 쏟을 여유도 줄었습니다. 그 귀한 것들을 어디에 쓰느냐가 앞으로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관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오늘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잠깐 한 장면만 같이 떠올려 보세요. 오랜만에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약속을 잡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상대방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 자식이 속을 썩인다는 이야기, 세상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합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밥값은 제가 냈습니다.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지친 것인지. 이게 딱 한 번이면 괜찮습니다. 누구나 힘든 날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게 매번이라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연락할 때마다 항상 같은 패턴. 우리가 지치는 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가져가는 구조. 이것이 쌓이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관계 모두 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3위입니다. 이름하여 불만 수집 가형 친구. 이런 분 주변에 한 명쯤 계실 겁니다. 만나면 시작됩니다.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애들이 전화도 안 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처음엔 진심으로 듣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2번째도 들어드립니다. 3번째도 들어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 이름이 화면에 뜨면 전화를 바로 받지 못합니다. 잠깐 망설입니다. 또 힘든 얘기겠지. 이건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차가운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관계에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건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관계에서
더 무서운 게 있다고. 바로 이겁니다. 듣는 사람도 점점 변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말을 오래 반복해서 들으면 듣는 사람의 마음도 그 색깔로 물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분이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힘들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듭니다. 나도 몸이 걱정되네. 나도 자식한테 서운한 게 많지. 세상이 참 팍팍하긴 해. 이 생각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심어진 겁니다. 오랜 시간, 조금씩 심어진 겁니다. 관계 하나가 내 세계관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 수집 가형 친구가 3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관계 중에 이보다 더 교묘한 게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재미있고 활기찬 관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면 왠지 내가 작아져 있습니다. 2위,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자, 2위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관계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면 겉으로 보면 전혀 나쁜 관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만나면 웃음이 넘칩니다. 분위기가 활기찹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 너 요즘 많이 늙었다. 하하. 그거 아직도 못 배웠어? 우리 나이에? 옛날엔 그렇게 잘하더니 이제 다 됐네. 하. 웃으면서 합니다. 농담처럼 포장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농담도 못 받아? 소리 들을까봐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기도 합니다. 그냥 웃고 넘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면 그 말이 맴돕니다. 많이 늙었다. 아직도 못 배웠다. 다 됐다. 웃으면서 한 말인데 농담이었는데 왜인지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이 관계가 2위인 이유입니다. 웃음 뒤에 숨어 있어서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말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이 빠르면 피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걸 만지면 바로 손을 뗍니다. 쓴 걸 먹으면 바로 뱉어냅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독은 느립니다. 한마디 한마디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농담인데, 원래 저런 사람인데, 오래 알던 사이인데, 그렇게 넘깁니다. 한 번 넘깁니다. 2번 넘깁니다. 10번 넘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별것 아닌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언제부터 이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심어진 겁니다. 농담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조금씩 깎여나간 겁니다. 편안해야 할 관계가 나를 가장 작게 만드는 관계가 된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65살 이후의 자존감은 아주 소중합니다.
이것을 조금씩 깎아내는 관계라면 농담이라도, 오래된 사이라도, 좋은 사람이라도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1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관계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가장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평소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이 관계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평소에는 없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안부가 없습니다. 만남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반갑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옛 기억이 납니다. 같이 웃었던 날들, 함께했던 시간들. 그래, 오랜 인연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도와드립니다. 부탁을 들어드립니다. 시간을 씁니다. 마음을 씁니다. 때로는 돈도 씁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되면 또 조용해집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안부가 없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쁜가 보다. 나중에 연락하겠지.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야. 그렇게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 또 전화가 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그때서야 알아챕니다. 이게 패턴이었다는 걸. 처음부터 이 구조였다는 걸. 그런데도 또 도와드립니다. 왜냐면 오랜 인연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관계가 왜 1위인지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알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함께 했습니다. 기쁜 일도 나눴습니다. 힘든 일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도와드렸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먼저 연락해봤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30년이 그게 전부였다는 게.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감각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돈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용당했다. 이 감각은 다시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남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단순히 그 친구에 대한 서운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 자체를 믿기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가 두려워집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줘도 이 사람도 혹시 의심이 먼저 듭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가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따뜻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감각 하나가 그 소중한 것들을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친구가 1위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관계를 바라봐야 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관계를 함께 보셨습니다. 불만만 쏟아내는 친구,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친구,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친구. 혹시 보시면서 누군가 떠오르셨나요? 괜찮습니다.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는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무거워지는가? 이것 하나입니다. 가벼워진다면 소중히 하십시오. 자주 만나십시오. 먼저 연락하십시오. 무거워진다면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서서히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절교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쁜 사람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면 이런 안내가 나옵니다. 비상시에는 옆 사람보다 본인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괜찮아야 옆 사람도 챙길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현명한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 후반의 행복은 사람의 수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질에서 옵니다.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만나고 나면 왠지 힘이 나는 사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편한 사람, 그 한 명이 100명의 지인보다 훨씬 값집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아마 보시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래도 오랜 인연인데,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좀 더 참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충분히 참으셨습니다. 충분히 들어주셨습니다. 충분히 도와주셨습니다. 충분히 맞춰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딱 한 분만 떠올려 보세요. 만나고 나면 왠지 가벼워지는 분, 전화하고 나면 왠지 힘이 나는 분,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편한 분, 그분께 오늘 먼저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잘 지내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오늘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문득 떠오른 분이 계신가요? 만나고 나면 늘 가벼워지는 그런 소중한 분 계시다면 댓글에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